윤석열 씨가 이번에는 징역 30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윤석열 씨 선고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평양 무인기로 징역 30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요.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받는 모습 보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한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30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국토 방위가 아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한 사적 목적의 도발 유도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오늘자 스트레이트 기사 가져봤는데요. 일반 이적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는 징역 30년 오늘 선고가 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은 15년 선고가 됐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 특검팀 구형량이랑 똑같은 형을 받았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구형량은 25년이었는데 30년 선고받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2024년 10월에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죠.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재판부 워딩을 연합뉴스에서 가져봤는데 이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고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토 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었다.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우리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씨 비상계엄 선포하던 당시 사진입니다. KTV에서 파왔고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윤석열 씨가 당시 대통령일 때 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인데 그때 저는 남편이랑 치킨을 뜯어 먹다가 치킨 3조각 정도 먹었을 때 그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남편은 바로 그때 국회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바로 갔었고 저도 국회 출입기자였는데 그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가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그때 저 결혼한 지 보름 된 상황이었는데 신혼 중에 신혼이었는데 남편 보내고 나서 나중에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오마이뉴스 재직 당시 제가 정치부였기 때문에 저희 동료들, 선후배 동료들도 다 국회를 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진짜 일촉즉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졸이면서 새벽까지 아무런 잠을 표현 좀 이상하네요. 잠을 아예 못 잤고 계속 뉴스만 보면서 남편이 카톡 보내주면 그거 보고 좀 안심하다가 남편은 그때 본회의장에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아예 못 가고 새벽 4시까지 버텼다고 하는데 만약에 평양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북한이 국지 도발이라도 같이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면 저희 남편, 가족뿐만 아니라 기자 동료들 전부 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국지 도발에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현재 저희가 살아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 워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작전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 기대를 배신했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변호인단, 윤석열 씨 변호인단 입장문 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입장문을 볼 수가 없어서 조선일보 기사 가져왔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오늘 법원이 받아들인 것. 뭐 더 센 표현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기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윤석열 씨 재판이 워낙 많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죠. 1월 1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그때 윤석열 씨가 관저에서 안 나올 때 그 경호처를 방패 삼아 안 나올 때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습니다. 5월 28일에는 위증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런 혐의인데 거기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인기 의혹을 포함해서 1심 선고가 계속 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게 더 많습니다. 주요 재판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관련 범인 발음하기 힘드네요. 관련 범인 도피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권이죠. 이 관련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선고가 아직 남아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아사지 미디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윤석열 씨가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고위급들은 줄줄이 기소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 행안부, 기재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선 윤석열 씨 부부의 로 향해 가는 과정인데, 2차 종합특검팀 6월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7월 말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심 선고 받은 것도 워낙 많고 재판 중인 것도 많고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수사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몇 개인지 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관련해서는 특검팀이 또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저특혜 의혹 감사를 맹탕 감사를 했던 감사원 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검팀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입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 9일에 뉴시스 보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이 감사위원 압수수색도 있었고 뭐 등등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원래 경호처장에서 장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호처장일 때 당시 감사원에도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걸로 아마 파악을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서도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 다 엮여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도 진행되고, 이제 뭐 또 이 무인기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이 또 항소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합쳐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구형량이. 사형을 만약에 선고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걸 선고받아도 그냥 사형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제일 높은 걸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상황인데 1심에서, 그러면 나머지 의혹 혐의들은 아무리 이제 선고가 나오더라도 합쳐지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그 법 체계상의 그 학문적인 뭐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년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형을 만약에 받을 짓을 저지른 상황에서 난 어차피 사형이니까 이런저런 범죄를 다 저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막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어떤 추가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어차피 사형수이라면 그 사람이 뭐 아까 말한 대로 범죄 억제력도 없어질 상황인데, 혹시 뭐 모범수라든지 정치적 사면에 의해서 다시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백 년, 뭐 몇천 년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합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